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의 이 단어를 전 세계가 실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은 2021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바람은 바로 러시아에서 불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소련은 거듭되는 경제정책 실패와 아프간전의 막대한 지출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소련과 수교를 맺으며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은행단 현금 차관이 10억 달러, 수출입은행의 소비재 차관이 4.7억 달러였죠. 소비재 차관이란 TV, 냉장고, 자동차 등 한국의 소비재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문제는 1991년 말 14억 7천만 달러를 보내준 상황에서 구소련이 붕괴해버립니다. 구소련을 이은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의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법에 따라 5년 내 모든 차관을 상환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러시아 경제가 손쓸 수 없이 추락하는 바람에 1995년 한국 정부는 현금 1,910만 달러와 알루미늄 1,270만 달러만 송환받게 됩니다. 이것도 그나마 러시아가 천연자원이 풍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당시 한국 내 분위기는 흉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르신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기도 한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에 시달리던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향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이제 막 기지개를 펴는 수준의 경제력이었던 한국이 1990년 중반에는 손꼽히던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를 빚 갚으라 독촉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러시아는 현금이 없다고 배째는 한편 자국 내 실업도 해결할 겸 헬기나 방산물자와 같은 공산품으로 상환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옵니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도 동의하게 되고요. 러시아는 우선 방산물자를 한국에 보내옵니다. 망해버린 나라에서 빚 대신 보내온 무기가 얼마나 훌륭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언박싱을 한 한국 정부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미군 A-10과 코브라 헬기까지 격추시킨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 50문과 탄약 700발,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 70문과 탄약 1250발, 동구권 최초의 3세대 전차 T-806 전차 33대와 소련에서도 1987년 실전 배치된 BMP-3 장갑차 33문까지 수출용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보내온 것이 아닌 러시아가 쓰고 있는 무기를 그대로 보내온 것이죠. 무기의 퀄리티도 미국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경제는 엉망이 됐지만 군사력만큼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구소련의 위용이 느껴지는 방산 물자들이었죠. 3세대 전차 T-80U의 경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남기도 했는데요. 보통 수출용으로 제작할 때는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기 마련이지만 T-80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까지 헐레벌떡 한국으로 달려와 함께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T-80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차관 대신 보내온 전차가 얼마나 쓸만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 없이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공격력, 방호력, 기동성 등 모든 면이 뛰어났기 때문이죠. 신이 난 엔지니어들은 마음 놓고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소련의 전차 기술을 모조리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K2 흑표 전차를 탄생시키는 기술력의 기반이 됩니다. 덧붙여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T-80 전차의 고속 중성자 방어용 폴리에틸렌 붕소 감속제 기술을 K2 흑표 전차에 적용하기까지 했고요. 게다가 러시아의 T-80U 전차는 군사무기 이외의 영역에도 아이디어를 줬다고 하는데요. 전차의 냉매 방식이 아닌 펠티어 소재, 즉 전기를 이용해서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고 다른 쪽은 온도가 올라가게 하는 냉각 장치를 사용한 것을 발견한 한국은 몇 년 후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펠티어 소자 덕분에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기업들이 0.5도 이내의 온도 오차를 유지시킬 수 있는 김치냉장고를 만들어낸 것이죠. 탱크를 뜯어 발견한 기술로 김치냉장고까지 만들어낸 한국인. 웃음이 나오면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민간 사업자가 100만 달러를 얹어주면 순항 크루즈 미사일을 해체하지 않고 덤으로 주겠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쿨하게 무기를 전달해준 러시아는 텅 빈 화물기에 한국 제품을 수입해 싣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싱글벙글 웃으며 들고 간 것은 한국 기업의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 라면이었죠. 이때 건너간 두 제품은 러시아의 국민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아직도 인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불곰 사업입니다. 얼마 후 국방부가 흥분에 들떠 무기를 테스트하고 뜯어서 실험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에서 갑작스러운 손님이 도착하는데요. 잔뜩 얼어붙은 한국인들 앞에 선 러시아인은 바로 제조업체에서 보낸 기술자였습니다. T80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기술 조언까지 해주는 등 엄청난 서비스 정신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2차 상환 기한이 코앞에 다다르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러시아를 압박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러시아는 현물로 교환을 요청하고 제2의 불곰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T80의 지휘형 버전인 T80 UK 2대, 열 영상 관측 장비, 메티스-M 발사기 156문에 탄약 11,500발, 물에나 공기 부양적 3척, BMP-3 장갑차, 최강의 헬기인 아파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KA-32 헬기까지 언박싱하는 동안 미소가 떠나지 않는 2차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1차 때 마구 퍼줬던 러시아는 2차 불곰 사업에서는 절반의 현금을 달라고 요구해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50% 할인된 가격에 사온 셈이 되었지만 이때 들여온 무기들이야말로 한국의 자주국방의 시초가 됩니다. 육군의 대공미사일 청궁, 지대공 미사일 신궁, 현무, 한국의 명품 전차 K2 흑표, 국산 헬기의 최고봉 수리온 등 수많은 한국산 무기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더군다나 북한과 중국의 무기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국가의 무기가 러시아제를 바탕으로 개발된 무기였기 때문에 상대의 전력을 파악하는 데도 용이했죠. 이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둔 불곰 사업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러시아의 P-800 오닉스 미사일 기술을 일부 적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할수록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차관은 2007년부터 3,500만 달러씩 현금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3차 불곰 사업을 논의 중이긴 하나 양국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득도 있고 실도 있던 불곰 사업이었지만 당시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낮았던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사실상 빈곤을 벗어난 상황이었지만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은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인식뿐이었거든요. 그러나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구소련에게 차관을 제공하고 무기로 돌려받는 과정을 지켜본 전 세계인들은 경악했습니다. 불과 4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단시간에 재기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러시아에 돈을 빌려줄 정도로 눈부신 경제력을 자랑한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오늘 내용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